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훈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마감을 했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21년 9월 9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오늘 내만여의 날. 장 초반에는 사실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오전장에는 사실 오늘 내만여의 날인 것 치고 뭐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려고 했는데 자, 오후장 들어서면서 역시나 이제 아니나 다를까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일단은 1차적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 예, 이탈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까만 선이 이제 121선이고요. 자, 121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6개월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조금씩 이탈을 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좀 중요한 가격대의 지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선까지 충분히 물러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9월 달에는 또 추석이라든지 이렇게 좀 장이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의 폭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쉽게 좀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들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한 3000포인트 가량 이런 부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뭐 단연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죠. 이제 대선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3자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3명이서 이제 3자 구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윤석열 관련주는 사실 지금 뭐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지지율이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홍준표가 되겠죠. 홍준표 관련주로서 이제 팜스빌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팜스빌이라는 종목의 사회 이사가 홍준표와 이제 고려대학교 동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또 인맥주로 팜스빌이 오늘 상승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어떤 모습으로 언급을 드렸었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장기 이평선, 이게 6개월선이죠.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날들, 이런 날들을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홍준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오늘로써 이제 뭐 사회이사와 동문이다 라는 뉴스로 이제 상한가를 동반시켰는데 자,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이 6개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일단은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세가 하향이던 종목이 다시 한번 추세를 상향으로 틀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이 팜스빌이라는 차트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떠한 종목들에서도 다 똑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팜스빌이라는 종목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가 될 거고 사실 오늘 이재명 관련주도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카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보내줬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준 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동안에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을 보이던 추세였죠. 그죠? 그런데 이런 구간들에서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의 반전을 꾀하는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되죠? 하락 추세였던 차트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뭐 간단하게 특징주만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특징주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 그리고 나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힘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 어때요?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저점에서부터 거래량을 동반한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시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포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 그리고 그 거래량이 사실 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느냐 아니면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느냐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뭐 큰 주만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자 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홍준표 관련주 팜스빌과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보면 사실 단기권으로 추세가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죠? 거래량을 통해서 이 추세를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재명 관련주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관련주들 밖에 사실 상승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홍준표가 최근에 지지율이 가장 이제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강하게 이제 높아지면서 홍준표 관련주, 그리고 그와 또 구도를 하고 있는 이제 뭐 이재명이라든지 윤석열 이렇게 관련주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거의 다 사실 뭐 고점에 좀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딩을 해드린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회원분들께서 좀 개인 매매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손절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이 마무리인데 사실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뭐 그렇게 시장이 좋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홍준표 관련주 꾸준하게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카스란 종목 다시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게 되면 자 장 중에는 사실 뭐 장 초반,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그렇게 크게 힘이 없다가 오후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도 이재명 관련주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카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관련주로 한다라면 인성정보 패스할게요. 일성건설.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재명 관련해서 원조 관련주였죠. 그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1,000원 부근에서 지금 4,000원, 5,000원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50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재명이 조명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사실 조금 이제 마지막 개미털기,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손절만 잡고 접근해 본다라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조금 유심하게 보신다면 단기권으로서의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들, 특히 홍준표, 이재명 이 양강구도 상황에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수 자체는 사실 하방으로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신고가를 달리고 있던 나스닥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국 차트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의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오늘 반등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반등이 나와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밤 지나고 주말까지 한다라면 또 주말 사이에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각별하게 주의하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봐서는 9월달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 그리고 특징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